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멋진 연주를 보여주신 우리 모델 스포팀 감사합니다. 네. 잠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가슴 뛰게 하는 힘, 그것은 시민의 희망으로부터 온다. 보람찬 일자리, 활기찬 일상, 찬란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단지는 혁신의 오늘을 이룬다.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단지. 대중국 수출 전쟁기지 단지항의 저력, 대한민국 전역으로 빠르게 뻗어나가는
당신의 속도. 당신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새 시대 새로운 성장의 항로를 개척해 나가죠. 대규모 그린 수소 생산과 공급의 거쳐 수소 클러스터 조성으로 당신은 세계가 주목하는 수소 경제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글로벌 트렌드를 이끄는 기업들의 투자를 발빠르게 유치해 신사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는 도시의 일상을 바꾸는 새 바람이죠. 그렇게 시작된 지역 경제의 후풍은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원도심의 활력으로 이어진다. 미래 산업의 또 다른 축, 당신의 농업은 융복하도록 경쟁력을 높여간다. 수산식품 연구개발부터 저온물류센터까지 한 곳에서 신선한 시너지를 만들어가고 육체 사업으로 또 한 번 농업과 수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 나갑니다. 더 건강한 토대 위에 다채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힘을 키워갑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당진만의 스타일. 오랜 시간이 깃든 당진만의 공간은 최근 연품 문화관광 도시 당진이 피어나는 바탕이 됩니다. 푸른 수평선, 여유와 낭만이 흐르는 드넓은 바다로 자연과 나란히 걷는 새로운 랜드마크의 주인이 됩니다. 풍성한 문화, 건강한 여가의 향, 시민의 삶이 소소한 일상의 행복으로 가득하도록 시민과 가까이 폭넓은 생활체육 인프라를 만들어갑니다. 푸른 활력이 머무는 녹색 도시. 평범한 하루 속에도 평온한 휴식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넓은 숲, 더 맑은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더 건강한 삶이 자라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자연과 나란히 공존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푸른 당진을 지키고 안전한 당진을 만들어갑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당진으로 더 많은 삶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빠르게 넓혀갑니다.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건강한 품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만의 배움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새롭게 가져나갑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공동체의 품 안에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당진은 시민의 기대를 오늘의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희망, 당신의 미래, 새로운 바람이 내일의 길을 바꿉니다. 우리 안에 움직이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다시 당진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단체연합회가 확대한다면 힘찬 당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당진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을 생각하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대한민국 이 노래를 한번 부르면 하겠습니다.
저리고 당근의 주름선 저리고 저마다 주름한 행복이 언제나 자유롭고 뚜렷한 사회적 이익에 볼수록 정의는 상가를 우리의 마음속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이 감사를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의 우선 똥돌이끼리 동감아 저마다 자유로운 통에서 조화를 이뤄가고 도시는 동정으로 향하고 동정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것이 세계로 건너가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당신을 위해 이렇게 우리 당신을 노래 부르네 아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당신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아 우리 조국 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당신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보실까요? 지금부터 당진 사랑시민연합회 제4회 당일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당일에 앞서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당일의 사회자를 맡아주실 바로 고용익 사무총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단상 있는 기독교를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교육과 제청이 있겠습니다. 시간 강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부 승령과 부모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같이 묵념. 바로 자리에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내빈 인사가 있겠습니다. 내빈 인사할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도교육위원회님이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리에서 네, 다음은 사회농업협동조합의 백태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당진 사랑시민연합회 각 시민단체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단체 소개할 때 우리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진시 바른인권위원회 위원장실 송정민 회장님, 당진 환경사랑실천운동연합회와 물방에 무궁하게 맡고 계신 박서영 회장님, 다음은 당진 아미고의 박재학 본부장님, 모욕제 당진지의 김천환 회장님, 새한국의 이필은 회장님, 부정선거 국회방지대 당진지의 이중섭 회장님, 이웃사랑 공무원의 박근성 회장님, 있습니다.
이주민 긴급지원센터의 한상현 부사님, 진평성 M 수평선의 김강호 회장님, 신난다 모임의 수창리 회장님, 동그럼 밭두릉의 이기철 회장님, 백본 자유마을의 안순남 회장님, 21세기 나라사람 당직포럼 이기용 회장님, 건강한 시민 만들기 오영희 회장님, 이상 16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연합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다 나오려고 했는데 다 나오지 못해서 인사 오지만 간단하게 PPT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연합회 속해 각 기관 단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가 꽃다발 전매 및 축사와 격려사이겠습니다. 먼저 축가 꽃다발 받으실 분은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또 1년 동안 우리 당진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당진시장 11주를 맞이하신 오승환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하나 더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들도 더 열심히 하면서 보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축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오늘 고성국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을 해주신 민사랑 시민연합회 손정민 기자님과 각 단체 회장님들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은 강민의 세 번째 오시는 것 같아요. 먼저 지자체 투어에서 강진을 제일 먼저 소개시켜줬어요. 제일 먼저 소개시키니까 이 국민의힘 시장 군수들이 우리 강진시 비서실 계속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고성국 박사님을 초청을 했냐. 그래서 이 강진을 엄청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오셨을 때 기시 줄다리기 꼭 와주자 했는데 진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또 강제를 모여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강연회까지 오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좌파에서 제일 무서운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시죠. 우리 거의 1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우파를 지키고 있는 아이콘입니다. 이런 대단한 고성국 박사님이 강연을 계속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국 박사님이 집필한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 책자가 있어요. 공산당 선언 책자를 제가 이제 봤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기억나는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산당 선언 책에서 촛불 집회하고 태극기 집회를 분석을 하셨어요.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서로 비교를 해서 촛불 집회가 우리나라의 좌파들이 그만큼 이용을 해서 전문을 해서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교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외국에 계신 분들도 태극기 집회 계속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 주셨고, 그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집회 때 이 책에서 보니까 4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4명이. 만약에 촛불 집회 때 4명이 사망했으면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태극기 집회에서 4명이 사망했는데도 이 매스컴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보면 이 미디어 좌파의 그런 미디어 상황이 엄청나게 세다. 그래서 고성문 박사님 책에서 미디어를 정확하게 못하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셨어요. 우리나라가 좌파가 미디어를 잡는 바람에 좌파가 계속 뺏겼죠. 그래서 미디어를 정확하게 못하면 권력을 잡지 못한다. 이런 정의를 내셨습니다. 이 미디어의 중요성. 우리 당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진에서 보면 제가 할 경우에는 다 반대해요. 호소원 하지 마. 친소문단 하지 마. 사람단 하지 마. 그게 다 좌파예요. 좌파. 그만큼 이 신문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 보면 아주 기술적이에요. 그런데 보수들은 그걸 못해요. 좌파들은 계속 그걸 이용하는데 보수들은 거기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보수들이 좀 뭉쳐서 미디어를 좀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책에 공산혁명의 핵심은 반드시 이기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은 반드시 이기는 거다. 그래서 책에 내년도 총선에는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된다. 보수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기 정윤선 국민의힘 경협위원장이 계시지만 내년도 총선은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겨야 돼. 그래야 모든 법제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정권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공산당 이 책에서 고성문 박사님이 쭉 있을 거를 보면 보수의 아픔 이거를 어떻게 해축을 해야 된다는 걸 자세하게 쓴 게 있어요. 그것도 제가 방명을 받았는데 그런 대단한 분이 당진에 오셨는데 오시는 분 찍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당진을 방문해서는 고성문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주셔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도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격려사에 앞서 또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회장 취임 일주를 맞으신 우리 김덕주 시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당진시에서 소개해달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당진사랑연합 기관으로 당진사랑 4차 정기 총회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신 송정민 회장님과 박서영 회장님 고맙습니다. 또 자리를 함께하신 고성화 시장님, 고성국 박사님, 또 정용선 국내신 경협위원장님, 이완식 부위원님, 또
전용 수련을 했는데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당진사랑 연합회는 작년 12월 달에 발대식을 가져서 6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동안 강연이 워크숍, 문화행사 많은 행사를 여기 해오는데 주제가 뭐냐면은 보수의 정체성 또 보수의 가치를 많은 시민에게 전달하고 또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활발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많이 국민들이 시민들이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당진사랑 연합 이런 모임이 더 활성화돼서 당진에 많은 보수 또 정통 보수들이 모여서 당진시 발전을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고성국 박사님과 또 김현식 교수님께서 그 연장선에서 오늘 그 강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도 하시지 말고 같이 끝까지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7분 발언을 해주실 우리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김현식 교수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가 계신 그런 의미로서 우리 고승구 박사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알아맞힌 분에게 우리 청계적으로 커피 한잔 드리겠습니다. 오시는 동안에 갑자기 안 보이네요.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니까 아무도 못 알아. 오면 안 되는 세상. 이번에 우리가 한다. 우정처럼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니고가 지킨다. 함께하는 정말 좋구나. 나는 사랑 아니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지니까 한 번도 못 나가. 오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에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아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니고가 지킨다. 대한민국 만만세. 네, 이거 교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현식 교수님. 네, 제 이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당진사랑 시민들한테 또 우리 당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시민단체장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힘차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당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뭉쳐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안에 우리 다 같이 만남 가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안에 이어서 있기에 너무나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히 태우기 돌아오지 않아.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보이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돌아오지 않아.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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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 다 됐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비교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그만큼 태극기 집회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집회 때 이 책에서 보니까 4명이 사망을 했더라고요. 4명이. 만약에 촛불 집회 때 4명이 사망했으면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태극기 집회에서 4명이 사망했는데도 이 매스컴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걸 보면 이 미디어, 좌파의 그런 미디어 장악력이 엄청나게 세다. 그래서 고성문 박사님 책에서 미디어를 장악하지 못하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셨어요. 그 책에 공산혁명의 핵심은 반드시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내년도 총선은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겨줘야 돼요. 그래야 모든 법제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정권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보수의 아픔, 이거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된다는 걸 자세하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우리 당진을 방문해서는 고성문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현식 교수님 강연이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사실 제 시간 들여서 더 듣고 싶었어요. 근데 빨리 짧게 끝내주셔가지고 아쉽습니다. 저희 고성구 TV에 한번 나와 주실래요? 예, 아니 저희가 진짜 연락드리고 모실게요. 마포대교 사례를 가지고 아주 반전시키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거의 매일 마포대교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저희 방송국이 마포대교 이쪽에 있고, 제가 주로 만나는 정치인들이 마포대교 저쪽에 여의도에 있거든요. 하루에도 2번, 3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도 그 난간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사람들이 마음을 돌린 것은 저런 것보다는 사랑의 전화 한 통이 더 효과가 컸다라고 하는 게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근거 없는 어떤 감성적 접근보다는 팩트에 근거한 통찰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함께 하신 우리 당진 시민 여러분들은 3년 전에는 그 통찰력이 형편없었어요. 그 선거를 어떻게 3년 전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1년 전 선거는 진짜 여러분들 통찰력 있게 하셨어요. 아까 꽃다발 막 이렇게 증정하고 그 분위기가 이제 뭐 그만둔 사람한테 마지막 수고했다는 분위기 같아서 좀 그랬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남은 3년이 아니라 저는 남은 1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장은 3번씩이나 할 수 있거든. 제가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최근에만 3번 여기 내려왔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호남을 갈 때마다 잠깐씩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주 지나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장 하나 잘 뽑아 놓으니까 야, 이게 도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어요. 예, 지난 1년의 변화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키는 그런 힘찬 당진시를 기대하고 기원하면서 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쁘시니까 나가셔도 돼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9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내년 당진 시민 여러분의 정말 제대로 된 통찰력을 내년 총선에서도 꼭 보여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과 헌법인데요. 이거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죠? 예, 여러분이세요. 대한민국 주인은 여러분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뭡니까?
여러분들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이니까. 저 대한민국 국가는 종이죠, 종. 하인. 그걸 정치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해요. 저희는 서번트입니다. 하인입니다. 종복입니다. 공복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주인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하인들 한 100만 명쯤 됩니다. 여러분들이 월급 줘서 일 시켜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설명해 준 문서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주인인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인 여러분이 100만 명쯤 되는 제일 높은 하인은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제일 낮은 하인은 저 구급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이 100만 명 넘는 하인들을 어떻게 잘 부려먹을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해설해 놓고 설명해 놓은 책이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한 손에 헌법 들고 다녀야 돼요. 헌법을 들고 다녀야 된다. 이것처럼. 이게 대한민국 헌법이에요. 두껍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이제 손 안에 딱 들어오죠. 이 대한민국 헌법은 130조로 돼 있어요. 1조부터 시작해서 130조. 많지도 않아요. 부칙이 6조가 있어요. 130조, 그리고 6항. 이 대한민국 헌법이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들 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살 때 그 스마트폰 이용하는 그 책자 같이 주죠? 책자 같이 주죠? 이거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그 큰 설명서 여러분들이 다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대한민국이라는 100만 공무원을 부리는 이 국가 권력 이용 해설서인 이 헌법을 여러분들이 제1장부터 130장까지 내용도 별로 안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분이 여기 계시니까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그러면 여기는 저 우리 한 분, 시민 한 명 빼놓고는 다 여러분들은 주인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인들을 어떻게 부릴지도 모르고 지금 주인 노릇 하겠다고 그러는 건 아니냐 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 헌법책을 많이 만들어서 내가 대한민국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계속 보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1조죠. 제일 중요한 건 맨 처음 나오는 거 아니에요.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민국 제1장 총강의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고 큰소리 치려면 제1조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 선언, 이건 여러분들이 선언하신 거야. 이 선언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제 오늘 특강은 이겁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하고 앞으로 1시간에 걸쳐서 토론할 거예요. 강의는 한 30분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질문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왜 1항이 그렇게 중요하냐?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조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헌법 119조 2항 들어보신 적 있어요? 헌법 119조 2항. 이거 10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제일 논쟁이 됐던 게 헌법 119조 2항이야. 이게 뭐냐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거예요. 경제민주화 조항. 119조 2항 찾아볼게요. 119조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예.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이 용어 하나 가지고 대통령 선거 10년 전에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이가 붙었을 때 선거 기간 내내 논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갖고서 울고 먹고 장사하고 했던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입만 열면 경제민주화 조항 자기가 넣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앞에 나간다 그랬죠. 2항이 있으면 1항도 있을 거 아니야. 1항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넣은 거야. 그럼 1항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헌법을 어떻게 읽는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예시해 드리는 거야. 119조 1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정치인들이, 정치꾼들이 정략적 이해 때문에 2항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헌법의 선언은 뭐냐? 1항이 더 중요해서 먼저 선언한 거야. 그건 뭐야? 자유시장 경제를 먼저 선언하는 거야. 그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기본 원칙 아래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2항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토론을 우리가 하려고 했다면 119조를 토론할 때도 더 중요한 1항 자유시장 경제를 먼저 토론했어야 돼요. 과연 박근혜 후보가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사람인가? 문재인이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나?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 그 다음에 그런데 경제 자민주화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야 정상적인 거예요. 이 헌법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고 기준이에요. 헌법의 구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의 구성은 제일 먼저 총론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총론, 머릿말이 나와요. 머릿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총강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2장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2장은 국민의 기본권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국민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권리와 책임이 뭔지를 헌법에서 제일 먼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회야.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런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을 70여 년 전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법의 재헌의회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거예요. 국민이 제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한 국회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회의 견제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행정부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사법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헌법 질서의 체계입니다. 이 헌법을 여러분들 꼭 이 책 아니라도 좋으니까 어디나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정독하면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적어도 헌법은 한 번 내가 읽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왔다면 성경 안 읽고 기독교 하나님 믿은 거랑 비슷합니다. 아니 성경 안 읽어도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러나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한번 읽어보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민이야 하고 그동안 살아왔다면 성경 하나 안 보고 하나님 믿은 거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거짓은 아니겠지만, 예? 그러나 최소한 주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는 행사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대한민국 헌법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헌법이 선언한 가장 중요한 원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선거일 거예요. 선거, 투표. 투표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독재냐 민주냐 이렇게 되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선거를 하잖아요.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뽑고 국회의원도 직접 뽑고 시장도 군수도 다 우리가 직접 뽑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뽑잖아. 예측 가능하게 정기적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표라고 하는 거, 선거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1 더하기 1. 이건 수학적 명제죠. 이런 수학적 또는 과학적 명제는 투표로 바꿀 수 있을까? 투표를 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생각, 2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 더하기 1은 2다. 2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1 더하기 1은 2지. 그런데 1 더하기 1은 3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손 들어보세요. 혹시 있는지. 그런데 어떤 바보들이 왕창 모여가지고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빡빡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그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주장이 다수가 됐다고 해서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거냐 그러면? 아니죠. 999명이 모여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고집 부려도 괴담을 유포해도 그러나 1 더하기 1은 여전히 2죠. 이거는 과학과 수학의 명제이기 때문에 투표의 대상이 안 돼요. 선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투표자는 너무 그 정신이 이상한 자예요. 그럼 똑같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거 투표하자고 대드는 자가 있어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 손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실제하지도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됐어. 그러면 그 순간 투표해서 졌으니까 하나님은 실제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은 존재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100만 1000만 명이 실제하지 않아 전지전능하지 않아 라고 손을 들어도 그 1000만 명에 대응하는 나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라는 그 명제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하나님은 실제하지 않아, 전지전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였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권력이 그쪽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실제하시고 전지전능하셔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목숨으로 그 신앙을 구현해낸 거죠.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은 투표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의 문제나 과학의 명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만 투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나는 이쪽이 더 좋겠는데 그러나 뭐 저쪽으로 가자 그래도 뭐 한판에 바둑이지. 그래 뭐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것만 투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나는 정말 소주가 좋은데 어쩌다 모이다 보니까 저것들이 전부 막걸리를 먹재네. 그래 투표해봐. 그럼 좋아. 손 들었는데 막걸리가 이겼어. 그러면 할 수 없이 막걸리 마셔주는 거야. 그날은. 그게 투표할 수 있는 사안이야. 그런 것 말고 과학적 명제나 신앙의 문제는 투표할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상과 이념을 종교 수준으로 믿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처럼 믿는 자들이 있어. 김일성 수령께서 나뭇잎 타고 압록강을 건너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본 헌병들을 촉살하시고 그걸 진짜 믿는 자들이 있다니까? 세계는 언젠가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압도적 다수에 의한 폭력혁명으로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돼 있다라고 진짜 믿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하고는 투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들에겐 그것이 신앙이니까. 사입이건 뭐건 어쨌든 신앙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들하고 투표하자 그러면 위장해서 그 자들이 투표는 할 수는 있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을 때. 위장해서 투표에 참여하는 듯이 전략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그래서 운 좋으면 권력 잡는 거예요, 투표로. 그런데 지잖아. 지면 승복해? 절대 안 하지. 애초부터 투표가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일종의 신앙을 가진 사이비 종교 집단들하고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노랫소리가 여기 방송에 들어가면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드린 거예요. 제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투표의 범위와 투표 바깥에 있는 거가 구별이 되시죠? 예. 공산주의와는 투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와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이걸 전복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세력과는 대화와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도 대화도 타협도 다 내가 졌을 경우에 승복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협상하다 보면 나한테 유리하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날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나한테 유리하게 나는 협상은 나는 하겠지만 불리하게 나면 난 그거 파토시킬 거야. 이거는 협상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종북 주사파, 극자 세력들은 정치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확한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진정한 자유민주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하듯이 저는 불완전한 존재로서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듯이 국민들 앞에서도 그러한 정치적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자유민주주의자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 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자유주의고 또 그것의 표현이 보수주의인데 이 보수주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서 끊임없이 그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지만 끝내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규정을 해요.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건 신이 되는 건데, 절대자가 되는 건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그 불완전함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출발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우리의 선조의 선조들 또한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 부단히 조금이라도 더 완전을 향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인류의 역사가 진화되어 왔다고 보는 거예요. 1000년 전보다는 500년 전이, 500년 전보다는 100년 전이 뭐라도 좀 더 낫게 된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이건 인간의 인지건 조금이라도 나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태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완전하게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계획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현세에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는 착각 또는 주장을 하게 돼요. 유토피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 유토피아를 현실에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칼 막스의 선언이에요.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는 인간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해석하고 완전하게 계획하고 그 완전한 사회를 지상에서 건설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의 철학적 기반과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 막스의 뒤를 이어서 레닌이, 스탈린이, 목택동이, 지금의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들이 지상천국이라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곧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친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교화도 시키고 숙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거든.
끊임없이 정신교육을 시키고 교화를 시켜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해야만이 세상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북한에 그 교화원에 갇힌 사람만 3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사회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무모하게 대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농장 실험 과정에서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의 첫 출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명제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내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내가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내 주장이 이겼어. 그러면 이게 갑자기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불완전한 사람, 나도 불완전하고 나를 뽑은 사람들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쩌다 다수가 됐을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닌 거예요. 선거의 결과는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이번에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운이 좋아서 또 상대가 실수를 해줘서 우리가 다수파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 절대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렇게 오만해지면 안 돼.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상대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면 4년 후에 언제든지 그쪽이 다수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돼. 이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자들의 마인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4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 있는 선거의 결과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거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사, 운이 좋아서, 후보를 잘 내서, 우리 자유우파가 진짜 처절하게 똘똘 뭉쳐서 선거에 이겼지만 4년 후에, 5년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저쪽한테 넘어갈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야.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나오는 결론은 뭐냐? 내가 이겼지만 다수파가 돼서 이게 절대적 진리라서 이긴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진 상대방도 절대적으로 악이라서 진 게 아니거든. 저쪽이 사실은 나보다도 더 옳은 주장일 수도 있는 거야. 다수의 선택을 못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선거에 진 저 상대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돼? 경청해야 되는 거야. 선거에 졌지만 야 너네는 선거에 졌어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야 다 없어져가 아니고 이번 선거에서는 대중의 다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주장이 실제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바른 것일 수도 있어 라고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소수에 대한 존중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다수결 얘기할 때 소수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명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일시적으로는 다수파가 돼도 소수파, 선거에 진 저 소수파가 실제로는 나보다도 더 오를 수 있고 현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해야만이 비로소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파는 어떻게 됩니까? 다수파로부터 그런 존중을 받게 되는 소수파는 아 그래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다수가 저쪽을 선택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이니 불복이니 뭐니 이따위 소리를 하지 말고 진정으로 다수파를 인정해 주자. 그리고 일단 국민이 선택하고 대중이 선택한 저 선택이 흔들림 없이 4년 동안 5년 동안 잘 되도록 우리가 밀어주고 또 잘못 간다 싶으면 비판도 하면서 함께 가야 돼. 해서 다수에 대한 승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다수결 원리예요. 다수가 소수를 먼저 존중해주고 존중받는 소수가 다수를 진심으로 승복할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결 투표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겨놓고 진 이재명과 저 더불어민주당을 1년 동안 존중하려고 했어요.
1년 동안 존중하려고 했어. 여러분들이나 저나 왜 이재명이 같은 거 못 잡아놓냐, 문재인이 빨리 잡아넣어야지 라고 그렇게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고 항의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저쪽이 선거에서는 졌지만 그래도 우리가 존중하고 대화하고 풀어가야 될 상대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소수에 대한 존중을 1년 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준 태도가 다수에 대한 진심 어린 승복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퇴진 집회를 계획했던 자들이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3월 10일 선거에서 이기고 5월 10일 대통령의 취임하기 그 중간에 4월 달부터 저 종북 주사파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시작을 했거든. 그럼 이 자들은 다수에 대한 존중, 다수결에 대한 존중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선거에서 이기면 저것들이 민주주의자로 위장을 하겠지만 지면 내가 그 선거 결과를 왜 승복해? 다시 뒤집어야지, 촛불 들고. 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이제 그러한 본질이, 그러한 본성이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선거의 게임의 룰 자체를 부정하는 저들과는 대화하거나 타협하기가 어렵다. 저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해서 도저히 대화와 타협과 포용이 불가능한 반체제, 반국가, 종북 주사파 세력과의 정치적, 역사적 단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자유민주주의 관련한 이제 세 번째 명제인데요. 첫 번째는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소수에 대한 존중과 다수에 대한 진심 승복이 다수결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럼? 한 번 져서 영원히 진다고 생각하면 게임이 안 돼요. 내가 작년에는 졌지만 절치부심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5년 후에는 우리가 이길 거야. 뭐 이런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이 게임이 계속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긴 쪽은 지금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집권 세력이에요. 이긴 쪽은 저 진 쪽이 다음 선거, 그게 당장 내년 총선도 되고 2026년 지방선거도 되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될 텐데, 이 선거에서 자기들의 패배를 만회하고 서력하고 다시 정권을 탈환해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긴장해서 우리가 스스로 혁명 당하기 전에 개혁하는 보수 본령의 개혁주의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 끝이야. 저것들 이제 뭐 더 이상 함부로 우리한테 덤비지도 못해. 그 순간, 그 오만에 빠진 순간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일신우일신하는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스스로 놔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긴 쪽은 한 번 더 이기기 위해서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고, 진 쪽은 다음에 또 승리하기 위해서 단 한시도 시리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역동적 정치 과정의 힘입니다. 우리가 5년, 6년 전에 정말 어이없게 우리의 대통령을 뺏겼어요. 그 후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막 일패도지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안 놓았잖아.
그 절박한 처절한 종북주사파의 폭정하에서도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좌파 폭정에 맞서 싸웠잖아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단 한 번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침내 작년에 기적과 같은 정권 교체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힘이에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렇게 바로 깨어있는 자각한 자유민주 우파 시민 한 명 한 명의 결단과 행동에서 커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선 정치권에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긴장하고 끊임없이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은 종북주사파들은 혁명 이념에 의해서 위로부터 끊임없이 감시받고 점검받기 때문에 늘 긴장이 있어요. 우리 자유파는 그런 전위 지도부가 없잖아요. 다 정말 흩어지면 깨알 같은 이 바닷가 모래 같은 존재로 흩어지지만 스스로 한 명 한 명이 자각한 시민이고 깨어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울 때, 자유파가 힘들어질 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험받을 때 스스로 결단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이 자발성이 저 종북 주사파들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저 상투적인 수법에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바로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법 꼭 한 번씩 읽으세요. 예, 제 강연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을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좋으실 대로. 주인님들 좋으실 대로.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김광현이 선생하고 고성근밖에 안 들어요, 유튜브를. 정말 아니, 그 정도로. 아니 뭐가 죄송하시다고? 아니, 질문보다도 조금 내가 허군 다음에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 서해대교는 우리 당진 사람들이 바꾸는 건 서해대교이기 때문에 당진 사람들은 그 긍지가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네. 또 당진이 작지만은 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고성국 씨가 실제 보수에 아주 적대적인 앞서가는 사람이길래 그 기질 늘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네. 당진이는 앞으로 사실 오송환 시장부터서 아마 열심히 할 거로 지도를 보고 최선을 다하 모래알같이 있던 당진 시민이라고 아까 보셨는데 네. 그 말씀 맞습니다. 말은 못해도 뜻은 붓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럴 거면 자꾸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고, 우선 당진 명예 시민증이라도 하나 주세요. 제가 딴 동네 다니면서 좀 자랑 좀 하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아서 조금 저한테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SNS 시대고요. 우리 자유파는 좌파, 종북주사파처럼 줄 서가지고서 착착착 와갖고서 1000명, 2000명 자리 채우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세력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동영상을 올리면 10만 명 이상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보세요. 그리고 아주 뜨겁게 반응을 보이고 댓글창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껏 광화문 집회하면은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모이잖아요. 거기서 마이크 잡나? 지금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얘기하나? 저한테는 똑같아요. 다 한 분 한 분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를 불러주시는데
제가 고성국 TV 시작하고 나서 고성국 TV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1명, 2명이 나 부르면은 제가 가기가 참 어려운데 3명 이상만 모여서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그랬어요. 생방송에서 그렇게 질렀거든요. 일주일쯤 지나서 여기 강원도 횡성인데요. 그래서 3명이 모여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한 분은 영월분이고 한 분은 평창분이에요. 한 분은 횡성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약속했죠. 어디서 모일까요?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마지막 휴게소에서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 영동에서 마지막 휴게소, 대관령 휴게소인가? 거기 갔더니 3분이 플래카드 하나 딱 펴놓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금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되는 우리 고성국 TV의 팬클럽 아미고 회원들은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지금의 15,000명, 지금의 2만 명이 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 자랑인데요. 제가 3년 전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쪽 후보 1명이라도 더 인터뷰하고 1명이라도 더 우리 고성국 TV를 통해서 소개시키려고 호남도 몇 번을 돌았어요. 그때도 광양, 호남, 전라남도 광양을 갈 때인데 기차로 갔는데 순천역에서 내려서 광양까지 한 30분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순천에 내렸어요. 저하고 저 고성범 본부장 둘이서 털레털레 갔어요. 근데 광양역이요, 이렇게 지상 한 2층 높이로 돼 있고, 플랫폼에서 내려서 이렇게 해야 이제 그 대학 대기실이 나와요. 제가 계단으로 딱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저를 보시고 한 분이, 3명도 아니야, 1명이야. 품에서 점퍼 입고 있는데 쏙 꺼내더니 품에서 뭘 꺼내서 꼬깃꼬깃 피는데 고성국 박사님 순천 방문 환영이야. 네? 저희 자유파는 그렇게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사실 너무 많이 모이셔서 사실은 감당이 안 되는 분들. 예. 말씀은 참 고맙지만 좀 더 당당하게 합시다. 예, 손을 2분이 드셨는데 저 뒤에 정말 우리 헌법도 제대로 모르고 주인 행세를 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지난 정권 때 많이 들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국민은 개돼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국민들이 거기에 같이 선동되고 또 그 얘기에 휩쓸려서 그냥 가짜 뉴스에 같이 포함되어졌던, 속아 넘어갔던 많은 일들을 많이 자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국민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고요. 저는 강의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습 속에서 또 무엇보다도 정치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집중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나 묻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만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좌파들이 자기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그리고 또 나눠먹는 그 모든 배후에 국민의 엄청난 세금이 다 들어가 있고 국가 보조금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파헤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야기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하나 더는 뭐냐면 세월호 문제를 내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제2의 제3의 세월호라고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그것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고 국가도 바로 세워가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바른 인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리고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단 물러난 이후에
이 대법원 중심의 부정선거 재판 지연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부정선거는 선관위의 개입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사법적 응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선거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과 투표 참여 캠페인을 같이 벌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이걸 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우리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바람에 상당한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사전투표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냐. 이거는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대통령 선거건 총선이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당과 따로 가서는 곤란하다. 선거의 주체는 당이고 부정선거 캠페인은 자유시민사회단체에서 하는 건데 선거 상황에서 주체는 당이 된 거예요. 시민사회단체가 후보 내고 선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되고, 시민사회단체도 국민의힘이 저것들 뭐 기대할 거 뭐 있냐, 우리끼리라도 캠페인하자, 이래서 가서는 안 된다. 이건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함께 가는 그런 캠페인으로 조율해서 가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본 프래카드 중에는 사전선거를 하면 안 된다는 프래카드를 지금부터 붙이는 당이 있어요. 그거 지금 그렇게 부정선거를 경계하는 차원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택틱, 전술 지침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단정 짓고 나가면 이후에 국민의힘 선거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운신의 폭이 대폭 제약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전략적으로 우리 자유파 지도자들이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드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괴담 부분은 두 가지 확실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괴담에는 과학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데, 이 과학자들이 그동안 머리를 숙이고 발언을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이번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는 과학자들이 발언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좌파들이 유포하는 괴담에 대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괴담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상당히 쌓였어요. 워낙 그 10년 가까이 수많은 괴담에 우리가 시달렸고, 그 괴담이 그럴듯해서 믿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는 몇 년 지나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광우병도 그렇고, 세월호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7시간도 그렇고, 또 이태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학습 효과가 쌓여서 이제는 상당한 내성과 면역력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괴담은 그냥 튕겨 나가버려요. 이를테면 최근에 좌파들이 재미 좀 보려고 만들었던 괴담 중에는 이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리 갔는데 푸대접을 받았다. 르노 타고 갔다. 예? 그런 괴담이 있었어요. 그거 하루도 안 돼서 싹 사라졌습니다. 바로 팩트체크가 들어갔고, 야, 그것도 무슨 거짓말이라고 하냐. 국민들이 그렇게 해서 SNS에 하루도 못 견디고 괴담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좌파들이 끊임없이 괴담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댈 수 있는 게 그런 선동과 괴담 유포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도 어떤 괴담을 갖다가 국민들을 현혹할지 모르겠으나,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적시에 우리가 그 퇴치하고 넘어갈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타이밍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괴담 유포가 단 반나절 만에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거든요. 이것에 대처가 늦어버리면, 한 이틀 정도 방치해버리면 이미 그 사이에 사람들 머릿속에는 먼저 들어간 이 논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고 나서 이걸 깨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괴담에 대한 응징자,
괴담을 추적하고 괴담을 응징하는 특별 TF를 대통령실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돌려야 되고, 또 특히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자유우파의 그 활동가들이 바로 괴담 추적, 괴담 응징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성환 시장님이 시장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카르텔 해체였던 것 같아요.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이권이잖아요. 이권 카르텔이잖아. 이거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을 때 오는 거거든. 이권이라고 하는 것. 인허가권 없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냥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는 그 사람한테 누가 봉투 갖다 줘요? 그러니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 좌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권이 따라오기 때문에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권의 핵심은 인허가권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얘기할 때는 늘 공무원들이 그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는 카르텔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오성환 시장님이 당진 시장 되자마자 인허가 관련 부서 통째로 없애버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없애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권 카르텔,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반국가 세력이면서 동시에 돈까지 챙기려고 했던 이 좌파 카르텔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펼쳐져 있으니까 이번에 13명의 차관 임명하면서 그것부터 깨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좌파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지금 돌입한 상태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좌파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그거 국가를 정상화 돌리는 이 과정에서만큼은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총선 전에 낼 수 있다. 예,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네. 저기 존경하는 고성국 박사님 언제 뵐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기 당진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오시면 달려와야지 했는데 이렇게 더우신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좋은 소견인데요.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SNS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유튜버 이제 연합회 같은 건 없는지 예. 이렇게 이제 각자 뭐 모여라 뭉치자 뭐 말로만 그러는데 제 좁은 소견입니다. 제가 여자 우파 이제 유튜브 듣다 보면은 훌륭하신 분들이 좀 결집을 해갖고 한 번에 좀 하면 안 되는 건가 제 좁은 소견입니다. 그래요. 예. 우리 다른 자유파 유튜버들께서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말씀드리면 느슨한 협의체는 있어요.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과 싸우는 과정에서 탄압받지 않는 자유파 유튜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탄압을 이겨내는 방식들은 각자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죠. 그렇지만 다 탄압받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끈끈한 동지 의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나온 그 군인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냐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옆에 전우를 위해서다. 이렇게 답변해요. 국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보다는 당장 옆에 목숨 걸고 싸우는 내 전우 때문에라도 내가 전선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도 다 그런 동지의식으로 지난 5년간의 문재인 국정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공감대가 있고 느슨한 연합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서로가 이 시각이 좀 보는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눈높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방향은 같아. 저 종북 주사파들과 투쟁하는 자유파라고 하는 쳐다보는 시선의 방향은 같은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다 보니까 약간의 시선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자유우파니까 가능한 거예요. 좌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해. 이 시선 차이를 없애려고 맨날 데리고 가서 교화시키고 노동수용소에다 집어넣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유우파의 강점이지 약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저희가 아주 100만 대군을 얻었죠. 그동안 정신없는 싸움도 잘 못하는 국민의당 쪽에서 자꾸 이 자유파 유튜브를 구군이 하니 뭐니 하면서 손절한다고 그러고 자꾸 이래가지고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구구더라고.
저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막 극우라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극우 유튜브랑 똑같이 얘기한다고 그러잖아. 좌파들이 보는 시선이 더 정확하겠지. 저것들은 적을 보니까. 지그들의 입장에서는 적군을 보니까. 그래서 자유파 유튜브와 외롭지 않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구나. 적어도 저 적들은, 저 종북 주사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함께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분만 더 받을까요? 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성국 박사님께서 품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이 정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될 것 같다. 그 희망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저는 좀 무책임하게 제 희망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택도 없는 얘기 하면은 곤란하고, 저는 2027년에 우리 자유파가 꼭 대통령 선거에 이겨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이 정말 각고의 이 고난의 어떤 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7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싹 청소하고 난 그 위에 우리 자유파의 또 다른 차세대 주자가 대통령이 돼서 5년을 잘 계획하고 건설해 나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32,000달러 정도가 우리 국민 소득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사실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분단 때문에 생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하고 3만 불 시대를 지금 한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5만 달러 정도의 국민소득까지는 치고 가야 된다. 이게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왜? 울산시, 또 이 창원시, 저 거제시는 그 지역 그 소득이 이미 5만 달러를 넘어선 지가 한참 됐어요. 당진시는 얼마입니까, 시장님? 저 이거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얼마입니까? 대략? 예. 그러니까 여기 충남도 지금 5만 달러에 접근했거나 넘어서는 시도 기초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산에서 했는데 대한민국이 못하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차기 정부에서 달성하자. 그리고 차기 정부에서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G8 국가로 당당하게 진입하자. 그리고 이 군사력과 이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권, 세계 5위권 막 이렇거든요. 군사력은 세계 5위권, 6위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실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문화적인 힘, 소프트 파워입니다. K컬처를 대표하는 이 소프트 파워가 아주 강력한 이 원동력이 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선진국 대열로 접어드는 2027년, 2030년 이 시기가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로 접어드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현장 유튜브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해놓고 나면 약간 좀 뒤로 물러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질문 다 너무 고맙고요. 또 제가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6개월에 한 번도 좋고 1년에 한 번도 좋고 저를 좀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당진!